안녕하세요. 저는 신윤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유쾌한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예술을 기획하는 예술기획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고가 하부에서 진행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의 예술 활동들의 진행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가 하부에서 했던 저희의 예술 활동,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옥수고가 아래이고요. 옥수고가와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유쾌한이라는 회사에서 또 이러한 유휴 공간의 예술적 활용이라는 프로젝트를 만 아츠, 만 액츠라는 이제 브랜드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만 개의 예술이 만 개의 활동이 된다. 혹은 활동으로서의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회사채는 이제 예술기획 자체가 큰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일단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 활동들을 같이 개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처음 받았고요. 현재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술은 당연히 창작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로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 혹은 저희가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예술 활동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아츠 만액츠의 슬로건은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공공예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1% 건축법이라고 불리는 그 건축물이 지어질 때 공공미술이 함께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뭐 흥국생명빌딩의 브롭스키의 작품이라든지 뭐 포스코 빌딩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포스코 빌딩에 있는 작품, 프랭크 스탈라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공공미술은 아무래도 청계천 맨 끝에 있는 클레어스 올덴버그의 고동처럼 생긴 그 작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작품이 도시의 환경을 개선을 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활동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뭐랄까 좀 거대하고 고무적인 그런 영구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기보다는 조금 일시적이고, 그리고 TPO라고 하죠. 그 환경과 그 시간과 걸맞는 예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과 예술을 통해서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조금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성수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공공예술 작품들, 활동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열이 되어 있고요. 예술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술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특히 요즘은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 공공미술이라는 어떤 시각예술의 한계를 벗어나서 공공예술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일부러 함으로써 다양한 예술 형태들을 아우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큐레이터님하고 저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방법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구적으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시적인 존치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안에 그 작품이 거기에 있었을 때의 효과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사이에서 아주 소극적인 행동과 참여,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과정으로서의 참여,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술 작품으로서의 완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네 문제를 이제 미리, 뭐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쓰레기 문제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고, 동네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소하게 느껴지기만 하는 갈등들이 잘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술 활동을 통해서 혹은 공공소통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담아낼 때 이제 저희는 공간을 주목한 것이 뭐냐면, 소위 도시의 틈이라고 불리는 물리적이면서 의미적으로 체제 바깥의 공간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찾은 옥상, 골목, 고가 하부 등은 추상화 혹은 도구화가 되지 않은 공간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은 앞으로 신미성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그 활동들은 대부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예술 활동이 예술의 근간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숲, 옥상, 또 뭐 골목, 이런 활동에 의해서 저희가 굉장히 최근부터 주목하고 있는 공간은 도시 내의 고가 하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가는 이제 도시가 생성된 이래로 계속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사실 도로라는 기능도 있지만 고가 하부에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버려지기도 하고 사용이 없기도 하고 그 기능이 많이 쇠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시대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이제 고가 하부 공간 활용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종합 계획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저희도 발견을 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뭐 이런 형식으로 고가의 사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고가가 단절시켰던 도시의 부분들, 고가가 낙후시켰던 부분들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례를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해외 사례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가 아래에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뭐 다양한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체육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조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뭐 정부 기관이나 나라에서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가 그룹이 먼저 주도를 했고, 거기에 펀딩을 한 사람들이 바로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이런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매년 정책기금을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역에 있는 사례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가 유휴 공간을 예술 활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공간의 기능과 활용 부분이 바로 예술가의 레지던시, 작업실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안에서 이제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들이 전시와 혹은 이제 예술가의 작업실로 사용이 된다면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도심 내에서 낙후된 공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예술가의 작업실로 이렇게 바꿔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를 뭐 완전히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한 다음에 예술가가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예술가가 먼저 들어가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전시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채롭고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리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고가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서 예술가들의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요 마지막 사례는 스코틀랜드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가 고속도로 아래를 소음도 있을 테고 그렇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이동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했었다면 그 아래를 이런 방식으로 산책길로 조성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여기 이 길을 당연히 걷고 싶게 되겠죠. 그랬을 때 도시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산책로 자체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길로 조성된다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역시 고가 하부를 접근하면서 서울시 내에 굉장히 많은 고가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고가가 있다라는 이제 사실을, 저도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조사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서 구별로, 동네별로 어떤 공간을 어떻게 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사로 접한 내용 중에서는 옥수역 고가 아래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고가 하부 개선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고요. 그렇다면 그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는데, 그 공간을 가보니 커뮤니티 공간도 역시 굉장히 훌륭하고 좋았지만 그 공간 외에 그 옆에 이렇게 광장으로 굉장히 큰 한 200평이 넘는 그런 공간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완벽한 단절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 공간에 쓰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예전부터 노숙자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그 공간을 중심으로 단절을 해왔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 같은 젊은 예술가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술가가 예술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드러내고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한 발짝을 가장 먼저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떤 고가 하부 공간을 뭔가 조금 음침하고 더럽고 그런 공간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런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를 시키자라는 목적을 갖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옥수 고가를 첫 번째로 해서 성북, 동대문의 이문, 한남 고가, 그리고 또 어디더라? 하여튼 몇 군데의 고가가 이제 기사에 난 걸로는 2020년은 9개의 고가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을 한다라는 내용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내용은 대상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고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 그 고가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에서 뭐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주민들이 그 고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환경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충분히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7번 문항 보시면은 고가 하부 공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놀이가 가능한 예술 작품이 생긴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고, 이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시기 전에 휴식과 놀이와 예술 작품이 어떻게 한꺼번에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술가들이 어떻게든 해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예,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가 옥수고가 하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를 조금 더 이제 나열을 하고 거기서부터 필터링을 해서 어떤 활동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예술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옥수고가 아래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8 플레이풀. 이 플레이풀이라는 제목으로 뭐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플레이풀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2019년 그리고 현재 2020년까지 3년을 지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작품입니다. 보시면 지금 요 예술가 작가님은 정크하우스라는 작가님이고, 원래 스트릿 아트라고 해서 이렇게 실내가 아니고 주로 실외에서 많은 작품 활동들을 하시는 분인데, 이 작가님의 경우는 고가의 문제를 고가의 재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가가 재미있는 이유는 미술관과 다른 이유는 혹은 벽면을 건물 벽면을 사용해야 하는 기존의 스트리트 아트하고 다른 어떤 재미 요소는 높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활용한 작품을 지금 보이는 이 볼이거든요. 그래서 볼을 이 짐볼도 있고요. 실제로 맞춤을 제작한 벌룬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볼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말 다양한 형태의 볼인데요. 이 볼을 가지고 높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높이와 움직임과 동적 요소, 바람이 불면 당연히 이제 와이어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정에 대한 부분도 뭐 하중에 대한 부분도 고가 하부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고 점검을 했지만, 요 부분 요렇게 와이어로 설치를 했을 때 가장 재밌게 느껴졌던 것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이 볼이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가장 뿌듯했던 작품입니다. 저희는 그 작품 설치를 이게 작가님의 의도는 이제 볼을 설치를 할 때 실제로 짐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운동을 하는 기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은 이제 막 주고받는 그런 플레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작품으로서 그런 기능까지 이제 소화를 하기에는 요 고가 아래 양쪽으로 차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을 보면 완전히 막 정말 플레이풀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을 많이 감지를 했고요. 이 공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 그리고 손에 닿지 않게끔 설치를 하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에게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는 꼼꼼함이 필요했지만,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작품에 대한 부분이 약간 기획자와 또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기관과 또 예술가, 이렇게 3자 혹은 4자 간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품의 설치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비록 손이 닿진 않지만 아이들이나 주민분들이 여기를 예술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작품이 설치돼 있으니까 감상을 하자 이런 그런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술 작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재미나게 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고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대상지 분석에 있어서 고가 하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었던 게 의외로 휴식과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변에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 그리고 뭐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위에서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면 굉장히 크게 소음이 들리는데요. 그 소음이 크게 날 때마다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쉼과 휴식 이런 기존의 기능들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형태의 예술 놀이터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었던 부분이 이거는 무용을 하는 이제 예술가분하고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좀 전에 보신 그 고가의 양쪽으로 있었던 길입니다. 차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 길인데 저희가 이 길을 이제 피나바우시의 무용을 따라해 봄으로써 이 길을 조금 다르게 느끼는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어떤 일상성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무용을 통해서 공간과 도시를 다르게 느끼는 그런 형태를 한번 착안을 했는데요. 이것은 고가 하부 광장의 모습 자체가 무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공연을 하면 멋지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드는 그런 지형이었는데 그런 지형을 이 예술가 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몸으로 느끼는 고가 하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뭐 많은 분들의 참여는 아니었지만 지역에 계시는 청년들이나 주민분들을 참여를 받아서 함께 이 활동을 해보자. 물론 저조차도 조금 생소한 부분은 있었지만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 공간의 내부예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조성을 했고 고가하부 환경개선 사업의 첫 번째 공간인데요. 그 내부가 이렇게 아주 아담하지만 굉장히 실용성이 있게 생겼는데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워크숍을 진행한 이유는 저희가 작품을 이제 예술가가 설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서 그거를 워크숍으로 푼 경우예요. 그래서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놀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휴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는 이 엄아롱이라는 작가분께서 고가를 파악을 할 때 소음을 이슈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작가분은 높이를 재미 요소로 보셨다면 이분은 고가의 특징은 소음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옥수고가는 고가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는데요. 현재에도 차가 다니는 고가하고 지하철이 다니는 고가하고 이렇게 나란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가 자체도 육중하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린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고가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 내의 고가는 사용하지 않는 건 아시겠지만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옥수고가는 사용이 있는 고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릴 적에 왜 이렇게 종이컵 같은 거를 실로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그냥 얘기를 할 때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지가 않지만 종이컵으로 얘기를 하면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친구랑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상상력이 조금 필요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뭐 철봉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놀기도 하지만 아빠하고 함께 지나가다가 이렇게 비밀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훌륭한 작품이야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이제 충분히 몸으로 느끼고 체화했을 쯤 해서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파이프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워크숍을 해서요. 그것이 예술 활동이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창작 활동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인데요. 이 파이프는 실제로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축 자재에서 왜 사용하는 그런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무슨 철물 이런 데 가면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전부 연결을 시키고 아이들과 함께 연결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완성을 시켜서 밖에 있는 작품하고 이제 같은 동질의 성격의 작품으로 규정을 하는 역할을 예술가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작품을 3가지 정도 2008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작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워크숍 활동을 통해서 작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지만 포럼을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섹션에서는 이 고가 하부 공간이라든지 유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예술 활동을 통한 유휴 공간의 예술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것을 이제 도래할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존재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공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발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래할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럼의 제목을 도래할 공간이라고 지어보았고요. 여기 이제 건축 옥수 고가 아래를 설계하신 조진만 소장님 그리고 설계도 없었는데 이미 그 미아리 고가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주민분들하고 지역문화재단하고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문화 공간으로. 그래서 자생적으로 그렇게 출발한 프로젝트의 이제 주역이신 성북문화재단 팀장님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는 또 이제 시각예술, 공공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1부와 2부에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유휴 공간의 예술적 활용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과치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만든 내용은 아니고요. 역시나 이제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방안 연구라는 이제 제목으로 연구서가 나왔는데요. 그 연구서의 핵심 내용은 폐산업시설이나 유휴 공간을 어떻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꿨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핵심 가치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뭐 재생하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소통하기 그리고 지역이 거기에 또 인벌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 맺기, 상생하기, 창조하기 이런 핵심 가치들이 뽑아졌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저희 역시 유휴 공간의 예술적 활용에 있어서 이런 핵심 가치들을 당연히 염두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2018년도에 결론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서 한 준비 기간까지는 한 1년 가까이 되고요. 또 프로젝트 실행 기간은 한 6, 7개월 정도가 되는데 요 시기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였던 그런 예술 놀이터는 사실상 예술가의 입장에서도 놀이터가 됩니다. 예술가의 놀이터. 미술관이나 화이트 큐브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거리로 나왔을 때는 약간의 제약이 있었던 그런 예술 활동이 고가 아래에서는 박도 아니고 안도 아닌 그런 형태의 새로운 공간을 예술가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게 되고요. 작품을 고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술가의 놀이터로 출발한 것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아이들이 나오면 뭐 당연히 부모님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주민 모두의 놀이터가 된다. 이런 프로세스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또 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이질적인 것을 해서 계속 여기가 뭔가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설치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주기보다는 작품의 흐름을 맥락화시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작품을 감상하러 나간다가 아니라 재밌는 공간에 놀러 나간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19년에도 플레이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항상 이렇게 북적북적대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날씨 좀 안 좋으면 사람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시간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없는 시간에는 조금 썰렁하게 작품들이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도 꽤 있습니다. 역시 2018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작품을 그냥 작품이니까 이제 뭐 구경하세요, 감상하세요, 혹은 뭐 알아서 이용하세요 이러기보다는 작품과 관련한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이번에는 크게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을 활용해서 매듭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기간이 조금 있었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좀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위험한 놀이터였습니다. 저희가 예술 놀이터라고 했을 때에 아이들과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면밀한 어떤 예측과 진행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위험한 놀이터에 대한 이슈가 놀이터 전반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술 작품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작품으로서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제 작품을 찍으려다 보니까는 이런 사진이 연출이 되기는 했는데, 여기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인 작품이 있었어요. 이제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 그 그물망을 만든 작가의 특징은 재료를 전부 이제 산업 자재를 이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 자재는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 테스트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제 형태를 구축을 할 때 아이들이 그거를 뭐 그 위에 올라간다거나 뭐 그 위에서 뛴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고요. 여기 가운데 있었던 그 핵심 작품은 그래서 결국 하루 만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예, 뭐 작가분의 의도는 있으셨죠. 그 작품이 있음으로 해서 뭐더 위험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위험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을 작품으로서 이제 메시지 갖고 있는 것이었는데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과 이제 저희도 옆에서 24시간 그 작품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작품 하나를 빼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덜 위험한 작품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작품들 역시 굉장히 내구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무대 같은 지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때 보면 작품들이 다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 낮에는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이제 주말 오후에 한 15, 1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 한 5명이서 여기에 이제 오손도손 앉아갖고 막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도 14살부터 한 17, 8살까지 여자 청소년이 친구들하고 갈 만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조잘조잘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작품을 의자 삼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돼서 저도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모이는 거를 조성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제가 이런 장면을 가지고 앞으로 막 옛날엔 이런 모이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앞부분은 조금 왜 이런 작품을 그 고가 아래에 설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을 말씀드렸다면 2019년의 활동에 있어서는 작품도 당연히 중요하고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프로젝트는 Who is Next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시민분들이 기획하고 시민분들이 이제 예술 활동을 펼치는 그런 프로젝트를 조금 장기간에 기획을 했고요.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이제 예술 강사님들하고 함께 예술 워크숍의 형태로 그 옥수고가 아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옥수동 주변에 계시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가가 아니라 시민분들이랑 함께 예술가랑 함께 기획을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요거는 저희와 함께 한 예술가들이 기획을 했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시민분들과 함께 진행을 한 프로젝트고 가장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제 소소한 예술 활동과 예술 워크숍들을 총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그 사이에 2번의 작품 설치가 있었고 총 5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술 프로그램은 총 50회 그리고 그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신 분들은 930명 그리고 오며 가며 보신 분들이 한 3천여 명이 되지 않을까 주민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이제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공간이 조그만 역할이지만 공동체가 바라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부분들은 약간 의외였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 좋았죠.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이거를 매년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지속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는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이신가요? 라는 7번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성동구하고 이야기할 때 성동구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전체의 8%나 되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SNS를 통한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뭔가 점대점으로 이렇게 홍보 활동이 되었을 때 목적 공간으로서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술 활동이 많지가 않으면 동네에 없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민분들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이제 도서관도 들어서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각 동네마다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이 시대에 잘 맞는 예술 활동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가 아래로 출발한 이런 예술 놀이터의 확장성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고가 하부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공간이 신규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되는 공간에 들어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폐산업 시설이나 또 아파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 안에도 반드시 예술 활동들이 필요하고 그 예술 활동이 아파트 안에 굉장히 잘 조성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더라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휴 공간이 약간 조금 이제 예술 활동에 대한 여건이 어려운 예술가를 위한 사회주택이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실 로 변신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제가 4군데로 표시를 했는데 5공간이 설계가 끝나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활동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고 없어질 수 있지만 공간은 계속 이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가 하부 공간이 개선이 되고 그 공간 안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간들에서도 다양한 예술 활동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휴 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휴 공간이 고가 하부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천변, 한강변도 당연히 이제 그렇겠고, 노들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했지만, 최근 도심 지역에서 보면 안양천이나 홍제천이나 도림천처럼 서울 시내에 있는 공간이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며 또 생태계를 아이들이 느끼거나 주민분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체육시설 덜렁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물 내 유휴 공간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서울 시내에 그렇게 공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원도심에도 굉장히 공실이 많고 건물 내에 유휴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실도 있고, 그리고 건물 안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용지도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누구 소유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아무도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역시도 유휴 공간으로서 활용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하 유휴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호선, 4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역, 청량리역, 종로 3가역, 한성대역 이렇게 계속 지하 공간을 유휴 공간, 지하에 있는 유휴 공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하부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문화예술철도로 영등포 시장역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휴 공간에서 당연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가장 크게 발휘가 되고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할 건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저와 같은 문화기획자나 예술가들도 건축가분들과 함께 이런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활동은 어떤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예측하는 자리,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는 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휴 공간을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입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유휴 공간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면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영등포 시장역이 서울문화예술철도의 첫 번째 역으로 시범 운영이 들어가는데요. 6월 말까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올 7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런던 지하철은 아트 온 더 그라운드라는 제목으로 보시면 예술가가 지하철역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근로자분들을 이렇게 연필 선 드로잉을 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드로잉을 하는 과정을 인터뷰와 함께 진행을 했고 그 인터뷰를 영상으로 찍어서 여기 벽에 보시면은 이거 비디오 보라고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잉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지만 그 근로자들의 삶을 인터뷰로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구현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외에도 역시 지하철역 공간을 다양하게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의 시범역으로 영등포 시장역이 변신을 하는 중이고요. 보시면 이제 환경적으로도 역 자체가 미술관으로 바뀌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술관의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이제 작품이 들어가 있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작품을 하루 이틀 이상 보면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지역에 있는 활동 거점지에서 예술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영등포 시장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그러한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술가는 항상 지원금에 조금 의존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거점지에서 다양한 활동들과 이 생태계 안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회사가 이제 자생적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만화츠 만행츠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